자, 다음 문제 풀겠습니다. 2008년 1회 전자기사. 자, 서브루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서브루틴은 항상 말씀드렸죠. 다른 말로 서브루틴 또는 모듈, 또 뭐 펑션, 그다음에 프로시저, 그냥 서브 프로그램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게 여러 가지로 분류해서 쓰는 이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이제 자료 구조, 아까 자료 구조 같은 경우는 모듈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자료 구조에서. 그 실제 랭귀지에서는 뭐 펑션이라든가 프로시저라는 말을 이렇게 많이 써요. 그리고 이건 포괄적으로 많이 쓰고, 이거는 포괄적이에요. 그냥 다 같은 말이에요. 그냥 의미적으로 따지면. 자, 그래서 우리가 서브루틴이라는 것은 절대로 독립적으로 수행을 못합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나를 불러야 돼요. 이해돼요? 주체가 되는 놈은 메인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메인 프로그램이라, 주체가 되는 놈은. 그 주체가 되는 놈이 서브 프로그램을 불러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일을 못합니다. 서브 프로그램은. 그러니까 이 문제의 의도는 뭐냐면, 자, 여기에 메인 프로그램이 있어요. 메인 루틴이라고도 하죠. 메인 루틴, R-O-U-T-I-N. 또는 메인 프로그램도 좋아요, 그냥. 그럼 메인은 뭔가 일을 하고 일반적으로 메인에서 모든 일을 하고 그냥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짜질 않고요. 여기서 일하다가 사실 여기서 일 안 합니다, 전혀. 안 하고요. 하고 싶은 일을 불러요. 야, 너 이리 와봐. 해봐. 그래서 불러서, 그럼 이때 얘 입장에서 호출을 했잖아요. 그죠? 호출을 얘기해요. 그럼 얘는 뭐예요? 호출자가 되고 얘는 피호출자가 되겠죠. 바로 이 피호출자의 역할이에요. 서브루틴이. 그러면 메인이 진행을 하다가 서브루틴을 호출하게 되면 현재 하던 메인이 어때요? 중단이 되겠죠. 하던 일을 중단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가서 수행을 하고 다시 되돌아와서 중단되었던 곳에서 다시 시작을 하겠죠. 그거 그냥 간단하게 물어보네요. 서브루틴을 부른 주 프로그램은, 이 메인이 주예요, 메인. 주 프로그램은 수행이 중단된다. 너무 당연한 걸 물어봤네요. 아, 불렀으니까 하던 일을 중단하고 가야겠지. 하던 일 다 마저 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호출할 시점에서 중단이 되는 겁니다. 1번이 맞아요. 두 번째를 보면 서브루틴의 수행이 끝나면 프로그램의 수행을 종료한다. 안 되죠. 서브루틴이 끝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시 되돌아가서 메인으로 되돌아가서 이렇게 해서 하던 일을 계속 마무리 져야 될 거 아니야. 모든 걸 종료해버리면 안 되지. 제대로 끝난 게 아니잖아. 서브루틴을 수행한 거는요, 제대로 일이 끝난 게 아니에요. 일부분이에요. 일부분만 한 겁니다. 그렇죠? 서브루틴이 수행이 끝나면 주 프로그램이 처음부터 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중단되었던 곳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번째는 서브루틴 수행이 끝나면 주 프로그램 수행도 종료한다. 말도 안 되죠. 아직 할 일 남아있는데 왜 끝내? 1번만이 첫 번째 보기가 말이 된다. 이걸 개념이 이해가 안 되면 뭘 의미하는지를 몰라서 답을 못 찾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게 이 글에 대한 뜻을 제대로 이해하시면 당연한 글이에요. 근데 개념이 이해 안 되면은 저게 뭔 말을 하는 건지 못 알아들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 첫 번째만 맞는 얘기예요. 현재 주 프로그램 수행이 중단된다, 이게. 종료가 아니라 하던 일을 중단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다시 서브루틴이 수행되고 되돌아와서 중단된 곳으로부터 다시 일을 재개한다, 이거죠. 그런 뜻이에요. 첫 번째 보기가 정답이죠. 첫 번째. 자, 페리티 체크를 통한 오류 검출 방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페리티라는 것은 한 비트를 더 집어넣어서 잘잘못을 가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짝수계가 되도록 하면 짝수 페리티가 되는 거고, 홀수계가 되면 홀수 페리티로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어느 학교의 학생 구성원을 보니까 남녀공학인데 밤마다 남자와 여자 학생이 이제 섞여 있어요.
뭐 밤마다 틀리겠죠, 이제. 예. 그런데 담임선생 배정을 이렇게 한다. 바로 담임선생님을 페리티비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을 포함해서 뭐 남자가 짝수명이 되게 하겠다. 뭐 기준은 아무나 돼요. 여자가 짝수명이 되겠다. 어떤 기준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구성원을 해놨다면 누군가에 의해서 성전환 수술을 해버리면 우리가 그 반이 누가 성전환 수술인지 찾아낼 수 있잖아요. 그죠? 왜냐면 남자가 짝수가 되도록 만들어 놓은 조직인데 어느 날 갑자기 쉬어봤더니 남자가 짝수명이 아니라 홀수명이다. 그럼 누가 바꿨다는 얘기죠. 남자가 여자로 바뀌든지 여자가 남자로 바꿨다는 얘기예요. 근데 누가 바꿨는지는 모르지요. 바꿨다라는 사실은 찾아냈지만 누가 바뀌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잘잘못만 가려내는 거예요. 잘잘못을 가려서 수정까지 가능한 것은 해밍 코드예요. 이해하셔요? 그래서 해밍 코드는 조금 복잡한 이 페리티비트를 여러 개 둔 거죠. 여러 개 복합적으로 두어서 그걸 조합해서 잘잘못을 위치를 찾아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해밍 코드가 좋은 점이 뭐냐면 잘잘못을 찾아서 정정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의 장점은 재전송이 필요 없다 그런 얘기예요. 통신을 할 때 보내고자 하는 자료를 해밍 코드로 만들어서 날려보내면 목적지에서는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제대로 날라온 건 제대로 써먹으면 되고 잘못 날라온 거는 어디가 틀렸는지를 알기 때문에 수정해서 써먹으면 돼. 다시 보내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페리티비트 방식으로 하게 되면 뭐예요? 잘잘못을 가렸을 때 잘못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면 다시 보내주세요라고 해야 돼요. 재전송을 해야 돼요.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옳지 않은 거 찾으라고 그랬습니다. 홀수 페리티는 비트 값이 1인 개수가 홀수가 되도록 한다. 맞죠? 1의 개수가 홀수개가 되는 거를 바로 홀수 페리티가 되고요. 짝수 페리티 비트는 비트의 값이 1인 개수가 짝수가 되도록 하는데 이때 체크 페리티 부호값을 포함해서 짝수 맞죠? 다 전체가 다 합쳐서 그냥 짝수가 돼야 돼요. 두 비트가 동시에 에러가 발생해서 검출이 가는데 안 되죠? 두 비트가 동시에 잘못되면 검출이 안 되죠, 당연히. 짝수개가 돼요. 그죠? 두 놈이 성전환 수술을 해버리면은요, 원상복귀가 돼버리는 거나 마찬가지로 잘잘못을 찾아내기가 어려워요. 예, 홀수개가 잘못돼야만이 검출이 가능하지, 짝수개가 잘못되면은 검출이 안 됩니다. 그죠? 자, 만약에 네 번째는 1110인데 데이터가 여기다가 홀수 페리티비트를 넣는다면 뭘 넣어야 돼요? 0을 넣어야겠죠? 1의 개수가 이미 홀수개잖아. 그죠? 자, 답은 세 번째가 정답이 되겠네요. 그죠? 네, 참고하시고요. 동시에 잘못된 거는 두 군데가 동시에 잘못되면 뭐야? 검출이 안 됩니다. 세 번째 정답. A-B. 뭐 그냥 빼던지, 보수를 취해서 더하던지 맘대로 하세요. 그냥 빼셔도 되고요. 뒤집어서 더해도 돼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답은 나와요, 똑같이. 답이 똑같이 나와야겠죠. 방법이 다를 뿐이지, 결과는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 우리네 삶의 인생이 살아가는 방법 다 틀려. 결국은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거죠.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주팔자가 뭐냐? 태어날 때 자기가 사주팔자를 갖고 태어나잖아요. 너의 인생은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안 들면, 내 사주팔자 마음에 안 들면 고치면 돼. 내가 내 인생을 시나리오를 써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셔요? 야, 너 의사가 될 것 같아. 그럼 내가 마음에 들어. 그럼 나 의사 되려고 노력하잖아. 준비하잖아. 준비를 완벽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죠? 성공 안 한 건 뭐예요? 준비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뻔한 거예요. 사주팔자가 기가 막히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에요. 그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액션을 그렇게 취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 간과를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세상에는요, 사람들은 항상 누구 잘 되는 꼴을 못 보죠. 반드시 시기와 질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야, 내가 성공했으니까, 나 훌륭한 사람이니까 모두 다 나를 존경하겠지. 천만의 말씀 아닙니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분명히 뭐예요? 나 두들겨 패려고 하는 놈이 있어요. 예방을 해야 돼요, 그것까지. 그래야 그게 진정한 성공한 사람이야. 성공했는데 실패하는 사람이 바로 뭐예요? 예방을 못하는 거죠. 준비와 예방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준비는 성공을 하기 위해서 미리 하는 것이고요. 예방은 실패할 거를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방과 준비를 잘해야 돼요. 아, 예방주사 맞잖아. 독감 안 걸리려고. 그건 실패를 안 하기 위한 방법이 예방이에요. 성공을 하기 위한 방법은 뭐예요? 준비예요.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면 돼요. 준비도 안 하고 성공하기를 바라는 사람, 강도지, 이거는. 그죠? 그렇잖아요. 아니, 법관이 되려면 법들 가야 되고, 그죠? 여러분들이 어느 회사에 합격을 하려면 뭐예요? 준비를 잘하면 돼요. 그냥 미련 없이 책만 보고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철저한 분석과 준비를 잘해야 돼요. 그럼 돼요. 우리 인간들끼리 경쟁을 벌이는 거기 때문에 걔보다 조금 잘하면 되잖아. 더 잘하면 돼요. 전 요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이, 나 원래 노래 못해. 내 음질이 안 좋으니까 나는 노래를 못한다 이거야. 그럼 개선하면 되잖아. 고치면 되잖아. 음색을 고치면 되잖아요. 고칠 생각은 안 하고 나 원래 노래 못하는 거야. 노래를 못하면 음악을 싫어해요. 사실. 그렇잖아요. 못하는 건 싫어하잖아. 그죠? 선생님이 좋으면 그 과목도 좋아. 그죠? 선생님이 꼴보기 싫으면 하기도 싫어. 똑같은 거예요. 원리가. 고치면 된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모두나 개나 소나 다 가수가 될 수 있어요. 진짜 우리가 진정한 방송국에 나오는 가수는 나보다 조금 나은 거야. 근데 이게 차이가 나면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야, 쟤 천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이제 앞으로는 천재는 없어요. 이미자 목소리 얼마든지 낼 수 있는 사람들 만들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 성우 목소리 좋죠. 이 친구는 자기가 목소리를 예쁘게 잘 내는 거를 정말 모를 것 같은데 알면서도 안 가르쳐 줄 수도 있죠. 자기 밥벌이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찾아내셔야 돼요. 준비하시면 돼요. 아, 쟤도 하는데 왜 내가 못하냐고. 내 하드웨어가 나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못하는 게 아니야. 안 하는 거예요. 안 해서 못하는 거예요. 그죠? 못해서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내 물리적인 하드웨어가 나쁘면. 그렇죠? 그렇잖아. 내 팔다리가 없어. 축구를 못하지. 그럼 하드웨어를 만들면 되잖아. 그죠? 족구를, 그죠? 족발을 만들어가지고. 그죠? 아, 호킹 박사도 말을 하잖아. 그렇게. 루게리병이지만. 다 말하잖아요. 그런 하드웨어를 발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소프트웨어도 중요하고 하드웨어도 굉장히 중요해요.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방법이라고 그래. 방법. 메소드. 우리가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어떤 그 일을 처리하는 하나의 그 좋은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 그런 거예요. 도구가 좋으면 됩니다. 도구, 그죠? 도구가 좋으면 되잖아요. 자, 그냥 빼든지 뒤집어서 더하지 상관없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보수를 취했어요. 자, 제가 빼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직접 빼도 되고요. 옆으로 와서 뭐였어요? 밑에 거에 대한 보수를 취했어요. 그러니까 000004F의 2의 보수는 16의 보수는 뭐예요? FFFFFB1이에요. 더 하시면 돼요. 이렇게 보면 돼요. 최종으로 캐리가 발생 뭐예요? 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직접 빼도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뒤집어서 해도 나와요. 똑같이 나와요. 이해하십니까? 자, 정답은 FFFF12다 그러죠. 참고하시고요. 자, 정답은 4번 두 번째 FFFF12. 이거 아까 했네요. 그죠? 바로 연이어서 나왔네. 연도로 바뀌었지만 서브트랙션 뺄셈 뺄셈이고요. 똑같은 거니까. 자, 직렬 데이터 전송을 하는데 양쪽 방향으로 동시에 하면은 전이중이죠? 양쪽 방향으로 교대로 가면 반이중. 그죠? 한쪽 방향으로만 가면 단양통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단양통신은 여러분들 뭐죠? 라디오 TV 방송. 물론 요즘에 IPTV는 양방향이에요. 근데 그냥 TV, 라디오 TV는 단방향이죠? 방송국에서 라디오 방송은 뭐예요? 단방향이잖아요. 방송국에서 여러분들한테 가정으로 수신기에 의해서 듣기만 하잖아. 단방향이에요. 반이중의 반이중 방식의 대표적인 무전기, 워키토키는 반이중 방식이죠? 두 사람 간에 통화는 되지만 양방향으로 가긴 하는데 동시에 양방향이 소리를 못 지르죠. 한쪽이 얘기하면 한쪽은 들어야 돼요. 저쪽에서 얘기하면 내가 들어야 되고 내가 얘기하면 저쪽이 들어야 돼요. 그런 거를 반이중이라고 그러고요. 전이중 방식은 이제 전화기 같은 경우 또는 IPTV 이거는 전이중이에요.
동시에 양쪽으로 자료가 동시에 갈 수 있어요. 이 주파수가 틀리면 서로 안 섞이죠? 선 하나를 가지고도 여러 개의 그 채널을 보낼 수 있는 이유는 주파수가 서로 틀리면 안 섞입니다. 같은 주파수여야 섞여요. 혼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혼합이라는 게 이제 화학적인 거와 물리적인 게 있는데 잘 섞이느냐? 이게 잘 안 섞이면 어떻게 되죠? 뚝 부러집니다. 그죠? 쏠려 있으니까. 그래서 골고루 섞으려면 어떻게 돼요? 원심 분리기를 해가지고 골고루 한다고 하지만 비율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잘 섞이는 음이 굉장히 좋은 음이에요. 예쁘게 들려요. 그 이제 완전 5도, 완전 4도 음악에서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네음 차이가 나는 거하고 다섯음 차이가 나는 거는 완전한 음에 잘 섞여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화성학에서 음악에서도 그래서 이 콩나물 대가리가 어떤 음과 어떤 음이 잘 섞이느냐 비율을 보면 알아요. 비율이 황금 비율, 좋은 비율일수록 잘 섞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 공부하시려면 뭘 해야 돼요? 물리를 공부하시면 됩니다. 목소리 좋아지는 거예요? 물리를 잘 연구하시면 됩니다. 이제 저 연구하고 있어요, 지금. 내 목소리도 한번 개선을 해보자. 별의별 소리를 다 내보자. 예쁜 소리와 또 다양한 소리를 낼 수 있는. 내 목젖을, 이 목젖이 떨림이잖아요, 그죠? 이 떨림 장치를 잘 활용하면 뭐 별의별 소리 다 낼 수 있어요. 뭐 이미자만 목소리 예쁘게 내는 거 아니에요. 나도 낼 수 있어요. 한번 해보자 이거야. 재밌잖아, 그죠? 예. 그것도 성공하는 거지. 예. 특색이 있으면 되네요. 자, 전이중입니다. 동시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전이중 방식이다. 요즘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 젊으니까 참 부러워요, 이게. 지금부터라도 뭔가 개선점이 있을 때 그런 걸 찾아내서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시면 돼요. 준비를 하시면 돼요. 문헌을 뒤지든지 뭐든지. 다 원리가 있어요. 규칙이 있고 원리가 있어요. 그것만 찾아내면 대박이지. 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우리나라 축구는 시나리오가 없어. 그죠? 재미가 되게 없어요. 그냥 무대 뽀 축구야 그냥.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이 사실은 이 물리적으로만 뭐 잘 이렇게 공 잘 차 이게 아니라 이 지혜로워야 돼요. 공부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팀의 그 경기를 잘 분석해보고 뭔가 잘못된 점, 좋은 점 이거를 자꾸 개선하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돼. 이 머리가 좋아야 돼요. 근데 머리가 좋아도 못하는 박주영 같은 경우는 뭐 소위 천재라고 얘기하는데 뭐 머리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그죠? 예. 뭔가 불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자, 대한민국이 요즘 참, 뭐든지 꼬이잖아, 일이, 그죠? 자꾸 사건이 많이 터져요. 이거 내가 인위적으로 하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게 터지는 건 터져야 돼. 이게 문제입니다. 그게 우리네 인생이에요. 안 되려고 하면 뒤로 잡아서 코가 깨지고요. 잘 되려고 하면 괜히 이상하게 잘 되는 거야. 이게 내가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탁탁 아구가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공간과 시간이 딱 아구가 맞아 떨어지면 기가 막히게 뭔가 잘 될 수 있는 건 기가 막히게 잘 되고 안 되는 건 정말 야 이럴 수도 있냐라는 정도로 그렇잖아요, 그죠?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집니다. 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자바 언어에서 같은 클래스 내에서만 접근이 가능한다 그런 얘기예요. 딴 데서 접근하면 죽여버릴 거야. 요 안에서는 접근이 되지만 딴 데서 나 접근하지 마 그런 얘기예요. 이게 바로 캡슐화예요. 캡슐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프라이베이트. 사적으로만 쓰겠다 이거예요. 지난번 답은 파이널이었잖아요. 파이널은 뭐예요? 변수가 상수로서 쓰겠다. 그런 게 파이널이었잖아. 변수로서 마지막은 파이널이에요. 그러나 접근 제한. 나만 요 영역 울타리 안에서만 접근이 가능하고 다른 곳에서 날 접근하면 죽여버릴 거야. 그게 프라이베이트. 개인적으로. 아무나 나를 접근할 수 있어. 그건 퍼블릭이고. 이해돼요? 프로텍티드는 퍼블릭과 프라이베이트를 합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때는 외부에서도 접근이 되고 어떤 때는 접근이 안 되고 그게 프로텍티드예요. 아니면 무속성 안 쓰거나 아무것도. 그러나 프라이베이트는 무조건 뭐야? 이 내부에서만 접근이 가능하고 절대로 외부에서는 접근 불가. 그걸 캡슐화라고 그랬죠. 캡슐화. 프라이베이트는 캡슐화예요. 캡슐화. 자, 캡슐화. 정보 은닉. 정보를 숨긴다. 그런 얘기. 함부로 접근 못하게 외부에서 그걸 막아버리는 거를 캡슐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아까 했던 건데요. 레지스터 사이의 자료 전송 형태 관계없는 것은, 자, 직렬 전송, 병렬 전송, 버스 전송, 여기에 빠진 직접 전송, 간접 전송이라는 건 없어요. 자, 이런 거예요. 이게 직렬 전송이에요. 비트 단위로 가는 거예요. 비트 단위로 이동하면 직렬 전송이에요. 병렬 전송은 뭐예요? 그냥 전체로 통째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직접 전송이에요. 모든 방에 있는 직접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갈 때 이제 한 비트씩 갈 수도 있고 통째로 갈 수도 있어요. 직접 전송 내에서 비트 단위로 갈 수도 있고 워드 단위로 갈 수도 있고. 어쨌든 직접 전송의 개념 뭐야? 모든 방이 뭐야? 다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회로다. 그 직접 전송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버스 전송은 이렇게 버스 공유의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네 가지. 직렬 전송, 병렬 전송, 직접 전송, 버스 전송. 그러나 간접 전송이라는 건 없어요. 그죠? 의미가 없잖아요. 간접 전송. 그죠? 간접 번지는 있어도 간접 전송은 없어요. 전송을 뭐하러 간접으로 가? 자, 이렇게 버스 전송, 직접 전송, 병렬 전송, 직렬 전송. 비용이 제일 많이 들어가죠. 제일 빨라요. 직접 전송이 제일 빠르게. 자, 그 다음에 CPU 메이저 상태의 변화 순서가 틀린 것은, 자, 인출을 한 다음에 인터럽트가 걸렸어요. 항상 인터럽트에 대한,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인출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문제가 발생을 하면 익스큐트까지는 하고 나서 서비스를 해요. 근데 인출을 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겼는데 또 다른 걸 인출하면 말이 안 되죠. 서비스를 안 했잖아요. 저는 1번 보기는 저런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뭔가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을 하면은 실행까지는 무조건 완료를 해야 돼요. 실행 다음에 서비스를 받던지, 어쩐지 간에. 자, 그래서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출 다음에 실행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인출되는 건 되죠. 그 정상적인 실행이 된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그죠? 인출을 했는데 실행을 했어. 그럼 그 다음 명령을 또 인출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되죠? 저런 상태는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첫 번째는 왜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인터럽트가 발생을 하면 실행을 완료해야 돼요. 그 인출된 명령에 대한 실행은 반드시 해야 돼요. 이해됩니까? 하던 일은 마무리를 져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시키면. 그러니까 1번이 그래서 틀린 거예요.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실행했죠? 어쨌든. 세 번째는 뭐예요? 익스큐트 다음에 발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서비스 받고 다음 명령 분류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되는데 1번 보기는 의미가 없는 게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하면 무조건 현재 불러온 명령어만은 실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예요. 참고하시고요. 가번이 정답입니다. 자, isolated. 이게 뭐야? 우리말로 해석하면 격리형이다. 그러냐. 격리형이에요. 이거 아이솔레이티드가 분리가 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른 말로 뭐예요? 아이오메 바이오다 그런 얘기예요. 아이오메 바이오예요. 아이오메 격리가 됐다 이게 주변 장치와 메모리가 독립적이다 그런 얘기예요. 격리됐다 그런 얘기예요. 독립적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아이오메 바이오예요. 그러면 주변 장치와 메모리가 종속적 관계를 갖는 게 메모리메 바이오죠? 메모리메 바이오잖아요. 그죠? 자, 비교하여서 메모리메 바이오의 특징으로 오는 것은 메모리메 바이오가 특징이 뭐예요? 기억장치 주소 공간이 줄어드는 거죠? 그 배당을 받아버렸으니까. 나머지는 뭐예요? 아이오메 바이오에 대한 설명이에요. 하드웨어가 복잡하죠? 아이오 포트를 통해서 들어가고 나가고 와서 일일이 신고해야 되잖아. 독립적으로 쓰려니까. 까다롭다 이거야. 여러분들 콘도에 가서 잠을 자려면 뭐예요? 가서 자기 신고해야 될 거 아니야. 돈도 내야 되고 그죠? 근데 내 집은 뭐야? 들어가고 나가는 거 절차가 필요 없잖아요. 그냥 들락달락 거리면 되잖아. 그건 내 집이니까. 근데 콘도는 아니잖아요. 아이오가 그만큼 복잡하다 그런 얘기 아이오 메바이오는. 하드웨어가 복잡해요. 이렇게 구별하는 거야. 기억장치 명령과 입력 명령 구별을 사용한다 그래. 이건 아이오 메바이오예요. 마찬가지고 별도로 할당하는 거. 주소 공간과 보조기억 장치의 공간이 별도로 배당하는 거를 아이오 메바이오예요. 세 번째가 정답이죠. 메모리 메바이오로 쓰는 거예요.
그만큼 배당됐으니까 전용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배당된 공간이기 때문에 그만큼 쓸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어 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이건 니네 집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운영하는 게 메모리 맵아이예요. 세 번째가 정답이고요. 자, 요구 분석, 시스템 설계. 드디어 저게 나왔네.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 문제예요, 이게요. 소프트웨어 공학 문제입니다. 순서도 해보셨죠? 순서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요구 분석. 자, 우리가 이제 뭔가 이거 하나 개발해 주실래요? 그럼 이제 그 요구자가 이렇게 개발해 주세요라고 하면 개발자가 그걸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저 사람이 원하는 게 뭐냐? 그 분석을 막 해요. 모든 행위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행위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분석이에요. 분석을 하는데 80%의 시간을 소모합니다. 분석이 완벽하게 끝나면요, 바로 뭐예요? 설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설계가 끝나면 이제 구현, 실제로 이제 프로그램 짜는 거예요, 이제. 그걸 구현이라고 해요. 구현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요구 분석이라든가 시스템 설계, 시스템 구현 등 이렇게 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개발자 간의 의사소통,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코딩을 하기 직전에 서로 간에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내용, 내가 개발하고자 하는 내용을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그걸 표준화시킨 거야. 그게 이제 예전에는 순서도였어요. 플로우 차트, 순서도였는데 지금은 뭐예요? 바로 UML이라고 그래요, UML. UML이라는 게 U자가 뭐냐면 그 표준화된 유니폼이 뭐예요? 균일하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하나로 통일시켜 유니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영어로 유니파이드. 그래서 유니파이드 유니폼의 개념이에요. 유니파이드 모델링 랭귀지의 약자 UML이. 순서도처럼 저기에서 사용하는 기호가 있어요. 자, 그걸 잘 보죠. 답은 이 모델링 언어입니다. 이렇게 모델을 하기 위한 모델링이다 이게. 모델을 해놓으면 코딩을 이제 나중에 직접 컴퓨터가 알아듣는 기계로 이제 코딩을 하겠죠. 그 직전 단계예요. 그래서 UML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순서도로 그리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좀 소프트웨어 공학적인 측면에서 UML을 많이 활용을 해요. UML을. 거기 쓰는 이제 순서도처럼 여기서 사용하는 기호들이 몇 개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소프트웨어 공학 처음 나왔네요. 8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수의 범위는, 자, 우리가 물리적인 그릇이 담을 수 있는 수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겠죠? 자, 우리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이게 수직선상에 이게 수잖아요. 그럼 수직선상의 가장 기본이 뭐예요? 0이죠? 그래서 우리가 숫자를 기억하는 그릇은 항상 뭐예요? 0을 기점으로 해서 음수 쪽으로 반, 양수 쪽 반반씩 보관할 수 있게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물리적인 그릇이 요만한 그릇이다 그러면 요 그릇은 얘가 이만큼 음수를 담고 이만큼 양수를 담아요. 좀 그릇이 크다. 그릇이 크다라는 것은 뭐냐? 아무리 그릇이 커도 반반씩입니다. 이렇게. 그 빨간 그릇은 뭐예요? 0을 기점 뭐예요? 음수 쪽으로 이만큼, 양수로 반반씩이에요. 그러면 개수로 따졌을 때 이쪽의 개수와 이쪽의 개수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0을 어디에다가 포함하냐면요, 이 양수 쪽에 포함을 합니다. 개수를. 0도 숫자잖아요. 이해돼요? 그러면 음수가 2분의 1이고 0과 양수가 2분의 1이에요. 이해돼요? 개수가 맞아야 됩니다. 개수가 맞아야 돼요. 자, 그럼 한번 이 네 개를 잘 보세요. 개수가 맞나 안 맞나. 자, 가본을 보세요. 음수가 몇 개예요? 128개. 양수쪽은 몇 개예요? 129개. 틀렸죠, 그래서. 0을 포함해서 128까지는 129개잖아, 개수는.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가 양수 범위는 항상 홀수로 끝나요. 양수 범위가 짝수가 되는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수의 범위가 짝수인 1, 2번은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이해하셔요? 양수 범위의 끝은 언제나 뭐다? 홀수 값이다. 그런 얘기예요. 왜요? 배당된 게 짝수계이기 때문에 0부터 시작해서 짝수계면 홀수에서 끝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3번하고 4번인데, 자, 4번을 보세요. 4번은 음수가 몇 개예요? 127개. 양수는 몇 개예요? 128개. 틀렸죠? 3번이 답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네. 이해보수에서는 그래요. 이해보수. 네. 자, 그래서 세 번째가 정답이에요. 자,
자, 여러 개의 측정기가 쌍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 회로로 구성되어 있으면 디지털 스틸 카메라, 광학 스캐너 이런 데 쓰는 그 주요 전기를 보관하는 게 뭐예요? CCD. 그죠? 네, 축전기라는 거예요. 축전기. 여러 개의 축전기가 이렇게 여러 개 쌍으로 쌓아져 있는 구조다. 축전기. 전기 비축장치를 했는데 다른 건 전기 비축장치가 아니잖아요. 롬이잖아, 롬. PLA도 롬이고, 롬도 롬이고, EP롬도 롬이잖아. 세 개는 전기장치가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전화결합 소자다 그런 게요. 차지 커플드 디바이스. 이거를 이용해서 만든 디바이스다. 그런 거죠. CCD라 그래요. 전화결합 소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 개의 축전기가 쌍으로 쌓여 있다. 그런 뜻이에요. 네. 자, 순서도예요. 교차형은 없다 그랬죠? 꼬이면 안 좋아요. 우리가 순서도를 그릴 때 선이 꼬이는 형태로 순서도를 그리면 뭐예요? 코딩도 꼬여요. 코딩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꼬이지 않게 그려라 그런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꼬인다라는 것은 어디론가 건너뛴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전자회로 디자인 때 점퍼선 있으면 안 좋죠? 감점이죠? 점퍼선이 있으면 안 좋아요. 뭐 부득불 점퍼선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건 없어요. 이게 층을 지금 12원래 12층, 40층, 50층 기판을 갖다가 몇십 층으로도 만들잖아요. 노하우로 숨기기도 하는 것도 있지만 절대로 꼬이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렇게 디자인을 했겠죠, 물론. 교차형은 없어요. 그죠? 네 번째죠. 직선형, 위에서 아래로 쭉 내려가는 거. 분기형은 뭐예요? 갈라지는 거. 조건에 따라서 여러 갈래로 갈라져야 될 거 분기형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반복해야 되는 건 반복형이라고 해요. 반복형을 루프형이라고 해요. 루프. 루핑도다, 이거, 루핑. 루프라는 것은 반복이라는 뜻이에요. 루프형이라고도 해요. 루프형. 네. 자, 반복형은 루프형의 의미도 돼요. 자, 4번입니다. 정답은 교차형은 없어요. 그렇게 그리면 코딩이 안 됩니다. 뭐, 안 될 거야? 없지만, 그렇게 그리면, 우리가 코딩하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예요. 고투문을 써야 돼요. 점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자, 어떤 명령의 실행 중인가? 뭐야, 이거? 더했잖아. 아까 했잖아. 그죠? 도셈이에요. 그죠? 더하기. 도셈이잖아. 마지막에 더했잖아요. 이해되시죠? 근데 만약에 요게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거 두 번째 옆에 콤마 어큐뮬레이터에다 0을 했다. 0을 집어넣고도 하면 0은 더 하나만 하잖아요. 모든 우리 지구에서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 것처럼 모든 연산은 덧셈으로 통합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덧셈의 역할을 하는 것도 있지만 나올 때도 덧셈기를 통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로드의 의미가 더하기 덧셈기를 통해서 나오기도 해요. 로드의 이렇게. 누산기를 0으로 해버리면 뭐다? 더 하나만 하잖아. 너 이리 나와라. 그러지. 아, 선생님 그냥 나오세요. 그럼 그냥 나오면 되지 않냐? 아니에요. 별도로 누산기를 직접 가는 게 아니라 덧셈기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셔요? 뭐 조심하셔야 돼요. 요게 있으면 뭐다? 로드. 이게 없으니까 애드예요. 이해하셔요? 네, 참고하세요. 정답은 덧셈입니다. 네, 가번이 정답이겠죠. 가번. 누산기가 뭐야? 산술연산이나 놀연산 할 때 결과를 일시적으로 보관한다. 이거예요. 연산장치가 연산한 다음에 연산의 결과를 보관하기 위한 레지스터를 누산기라고 해요. 두 번째네요. 그죠? 산술연산이나 놀연산, 뭐 산술연산이든 논리연산이든 연산장치가 연산하고 난 결과를 보관하는 레지스터를 바로 누산기다. 이렇게 이해하셔요? 두 번째가 정답이에요. 두 번째. 다음 유닉스 쉘. 자, 쉘이 무슨 뜻이죠? 쉘은 껍데기예요. 조개 껍데기. 조개 껍데기. 그러니까 껍데기예요. 그럼 껍데기에 대해서 핵심은 뭐예요? 핵심. 영어로 커널이라고 그래요. 이해돼요? 그러면 CPU가 커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핵심이 되잖아. 그죠? 그런데 쉘은 사용자가 보는 입장에서 컴퓨터하고 인터페이스를 하기 위한 게 쉘이에요. 사용자가. 껍데기죠. 그러니까 겉에서 노는 거죠. 사용자를 맞이하는 거죠. 그래서 쉘은 명령어를 해석한다. 그래. 사용자가 준 명령어를 해석을 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수 명령 아시죠? 도수창에 가시면 도수창에 가서 카피 복사해 주세요. 뭐를 뭐로 복사하세요. 이거를 얘가 받아들이잖아. 얘가 쉘이에요. 쉘.
사용자가 준 명령어를 해석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게 쉘이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사용자는 쉘 명령만 알면 되는 거예요.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일을 하는지 그건 여러분들이 몰라도 되잖아. 그 일은 누가 해요? 커널이 해요. 가장 핵심적인 일을 하는 커널이. 자, 명령어를 해석하는 거예요. 커널의 일부분이 아닙니다. 커널은 커널이에요. 그렇죠? 자, 명령어를 해석해주는 게 쉘이에요. 쉘. 네. 유닉스에 보면은 쉘 명령들을 많이 이제 이용해서 컴퓨터를 활용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쉘. 자, 나머지 세 개의 표현만 보완한 선형 리스트, 링크드 리스트죠. 스택과 큐와 데크라는 게 뭐 이제 운영 방법이 조금씩 다를 뿐이지 이거를 다 혼용을 해서 쓸 수 있는 게 링크드 리스트예요. 그렇죠? 링크드 리스트로 해서 우리가 운영을 할 수 있는 게 선형 리스트, 라벌이 되고요. 링크드, 굉장히 중요한 그 구조예요. 링크드 리스트가 많이 활용되니까요. 다음 소자의 전원과 관련된 신호는 제외하고 연결에 대한 선해수, 연결 선해수가 가장 많은 것은,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컴퓨터에 핀이 뭐가 있나요? 자, 이렇게 이제 핀이 많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조건을 가진, 이제 메모리네요. 메모리인데, 이 메모리에 붙어 있는 핀이 뭐가 있을까요? 자료 핀이 있고요. 자료선이라고 그러네요. 자료선, 주소선, 제어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제어선은 빼고, 요 자료와 주소선이 합쳐서 제일 많은 게 뭐냐, 그런 얘기예요. 제가 항상 얘기했죠. 자료는 워드하고 관련이 있고요. 워드 크기와 관련이 있고, 주소는 용량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얘네요? 용량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메모리를, 자, 나머지 전부 다, SRAM이든 DRAM이든, 자, 1kg에 4비트. 1kg 곱하기가 빠진 것 같다. 곱하기 있나? 곱하기 안 써도 되긴 한데, 1kg 4비트. 그러면 앞에 게 뭐예요? 용량이에요. 앞에 게 용량이고요. 뒤에 숫자가 워드예요. 뒤에 숫자는 워드예요. 그러면 용량이 1kg니까 뭐예요? 10비트죠? 그래서 얘는 뭐예요? 14비트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14비트. 두 번째 보기는 뭐예요? 8kg에 4비트. 8kg에 4비트니까 뭐예요? 얘는 13비트죠? 얘는 그대로 4비트죠? 그래서 17비트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다음에 있어요, 설명이. 네. 자, 1kg에 4비트 DRAM 뭐예요? 1kg라는 것 때문에 용량은 주소와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1kg는 주소가 10비트가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는 워드 사이즈 그대로예요. 합쳐서 14비트가 된 거예요. 두 번째, 8kg의 4비트는 뭐예요? 8kg니까 13비트고, 그냥 4비트니까 4비트고, 합쳐서 17비트죠? 그 다음에 4kg의 4비트니까, 4kg는 12비트고, 4비트는 4비트니까, 토탈 16비트. 마지막 거는 64kg는 16비트 맞죠? 거기다 1비트니까 17비트. 제일 큰 거 찾아라는데 이게 문제가 좀 잘못 얘기를 해왔는지 답이 2개가 돼버렸어요. 17비트짜리가. 만약에 저게 4비트라고 그러면은 이게 답이 되겠죠. 이제 그쵸? 뭐 3비트든 2비트든 간에 제일 클 텐데 이거 1비트로 했기 때문에 얘하고 같아져 버렸어요. 답은 2개가 되면 나와 라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시험 문제를 잘 보셔가지고 저 용량에 따라서 주소 비트를 계산하시고 그리고 뒤에 거는 그냥 그대로 그냥 적용하시면 돼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만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문제가 항상 제대로 원래 원본이 그대로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문제가 잘못된 거지. 자, 그래서 답은 그렇죠? 나라 두 번째와 네 번째 걸로 그냥 답을 쓰시면 돼요. 17비트짜리 있어요. 그 다음에 4단계 파이프라인, 이것도 한번 처음에 했었을 거예요. 4단계로 되어 있는, 4단계. 그러니까 하나의 명령어를 4개로 쪼갰다 이거예요. 자, 이게 명령어인데, 하나가 얼마나 걸리냐면, 클럭펄스가 4클럭이 됩니다. 그리고 그냥 상식적으로,
이런 걸 10개를 처리하면 40개 클럭 벌스가 필요하죠. 왜요? 명령어 하나가 4클럭이니까 이런 게 10개면 40이잖아. 근데 그렇게 운영을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거를 4개로 쪼갰다. 4단계라는 얘기, 이걸 4개로 쪼갰다는 얘기, 이렇게. 그럼 이게 하나가 한 클럭이죠? 그죠? 그러면 하나가 한 클럭이니까 이걸 어떻게 한다? 여기다 이렇게 겹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겹쳐서 하게 되면, 클럭 벌스가 몇 개 필요하냐, 그런 얘기예요. 이해되셔요? 자, 이걸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어요, 다음에. 이렇게. 첫 번째 명령어가 저게 4개를 쪼갰는데, 두 번째 명령어가 그 옆으로 삐딱하게 이동돼서 이렇게. 그래서 그 각 라인을 보면 각각의 하나의 클럭 벌스만큼 필요한데, 마지막 명령어 끝날 때 13개가 필요하잖아요. 이게 공식이 있다고 그랬죠? 공식 어떻게 하는 거예요? 4단계. 단계를 더하고, 단계에다가 플러스 명령어 수에다가 빼기 1하면 된다고 그랬죠? 이게 공식이에요. 파이프라인 처리로 하는 공식이고요. 숫자 처리는 뭐예요? 4단계에다가 곱하기 명령어 수가 되겠죠. 그죠? 이거는 파이프라인 처리를 안 하는 경우는 곱하는 거고요. 파이프라인 처리하면 더 하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돼요. 이제 마지막에 하나만 더 빼주면 돼요. 이해되시죠? 이건 뭐 상식적인 공식이에요. 네. 자, 그래서 13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가 정답이 되고요. 13 마이크로 세컨드 뭐래가지고요. 클럭 벌스가 13개 필요하다 이거죠. 원래는 40개가 40개가 필요한 건데, 이게 파이프라인처럼 13개만 있으면 돼, 이게. 그러니까 거의 3배 효과를 받네요. 그죠? 3배 정도. 네, 원래는 이게 명령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단수만큼 빨라져요. 4단이면 4배 빠르고요. 18단이면 18배가 빨라지는데, 이건 명령어가 10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최대 그 효과인 4배가 아니라 그보다 좀 줄어든 효과를 본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명령어가 많아야 굉장히 왜냐면 풀로 일하지 않은 부분 있잖아요. 맨 앞대가리하고 맨 끝대가리는 풀로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렇죠? 네 번째, 어떤 특정 비트 문자는 삭제 뭐예요? AND. 오화는 삽입. 익스클루시브 오화는 비교 또는 부분 반전. 노화나 AND는 연산의 기능이 없다고 그랬죠? 일반적으로 활용하지 않는다 그랬죠? 자, 삭제니까 AND 연산이 되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정답이겠고요. 자, 잠시 쉬었다가요. 다음 2회 문제 풀어드릴게요. 아마 마지막 시간은 2회하고 4회를 빨리 좀 풀어드릴게요.